안녕하세요. 센토크의 김혜영 기자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입주를 위한 토지가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새만금입니다.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 만들어진 새로운 땅 새만금. 서울의 약 3분의 2 규모인 새만금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경제 허브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성과와 청사진에 관해 새만금 개발청 김경환 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새만금 개발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새만금 개발청이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알아볼 텐데 어떤 새만금 사업의 총괄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은 이제 개청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새만금의 개발과 정책을 입안해서 수립해서 또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새만금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런 1억 2천만 평의 큰 땅이거든요. 1억 2천만 평 중에 이제 토지가 8,500만 평, 호소가 3,5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서울 면적의 3분의 2, 또 여의도 면적의 141배. 상당히 크네요. 네. 그리고 그 프랑스 파리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간척이네 뭐 땅을 늘린 정부에서 이제 못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대규모 땅을 어떻게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이 또 100년의 먹거리 산업이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새만금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새만금 개발청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사실 청장님은 자타공인 새만금 사업의 전문가로 알려지셨습니다. 사실 인연이 굉장히 깊다라고 들어왔는데 이전에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깊은 경력들을 좀 쌓아오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새만금 사업은 1991년도에 착공에서 시작됐거든요. 지금 34년 정도 흘렀는데 그 착공 때부터 제가 현장에 새만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전라북도 도의원을 하면서 새만금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또 위원으로 활동했고 그러면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되려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그때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MB 정부에서 당선이 되시고 새만금 TF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문위원을 제가 또 했거든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그 MP 기본계획을 그때 그린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MB 정부에서 지금의 그런 산업단지 또 농생명용지 환경단지를 참 만들고 또 어디다가 항만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느 쪽에 공항을 만들어야 되느냐 철도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고속도로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새만금 TF팀이 만들어서 거기 또 TF 팀장을 했습니다. 단장을 하면서 또 새만금이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또 구상을 했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새만금 그 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준공식부터 시작하고 또 33.8km거든요. 그 기네스북에 등재되면서 그 등재 현장에도 제가 또 있었고 그때는 또 농어촌공사의 사행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새만금과 관련된 일들을 쭉 지금 몇십 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새만금의 1억 2천만 평을 수요에 맞게 기업 중심으로 빅피처를 그려내라 하는 것이 지금 정부 방침이거든요. 어떻게 기업에 맞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을 다시 그리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본계획은 내년까지 그려내거든요. 이번에 기본계획은 100년의 역사를 담는
그런 기본 계획을 그리자 해서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감회가 되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시작과 네. 앞으로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끝까지 네. 함께 하시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사실 이 당초에 새만금 토지 이용 구상안에는 농업 용지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이 비농업 용지의 비율을 더욱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새만금 사업의 지역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좀 예리하게 잘 짚어내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높여야지만 이 기업 유치도 조금 더 원활하게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예, 부분이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셨을까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네. 91년도에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네.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100%를 농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되고 현장을 와 보시면서 네. 아, 이건 산업단지로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때 기업 중심의 그런 여러 가지 산업을 70%, 농지를 30%로 대폭 바꿨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잘 읽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나의 그런 전환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1억 2천만 평 그 대규모 땅이 또 네. 지리적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동남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잘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뭐 MB 정부 시절 얘기도 해주시고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경력들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아마 그런 경력들이 굉장히 지금 새만금 개발청을 이끄시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땅을 보면서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역사의 그런 땅을 만들어 내줘야 되느냐. 그러면 또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내려면 사실 전라북도가 경쟁력이나 이런 게 아주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자치도로 만들었는데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네.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그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 또 관광, 레저 또 글로벌 푸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거기 현장에 보면 그런 SOC 사업들 유일하게 새만금에 트라이포트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게 2030년에 완성이 됩니다.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다 되거든요. 완벽하네요. 네, 그럼.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SOC 사업들이 완벽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8년 5개월 동안은 네. 보면 1조 5천억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1년 6개월 만에 10조 1천억 원의 투자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국제투자진흥원이 1호거든요. 국제투자진흥원이 지정이 되고 또 2차 전지 특구가 지정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기업들이 물밀처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10조가 네.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들이 이게 시드머니다. 앞으로 100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100조를 들어오게끔 잘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고 정부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네. 계시는 건데 네. 보면 새만금이 이제 첨단 전략 산업의 어떤 퍼스트 무버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어떤 경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동안 보면 이제 새만금 하면 좀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지부진하고 황량하고 좀 여러 가지로 뭐 새만금이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 많은 국민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갑자기 이제 그런 지원책을 해주니까 기업들이 10조가 들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관광산업, 마이스 산업, 글로벌 푸드 허브 산업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네. 바로 3대 허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허브, 네. 두 번째는 컨벤션 관광 마이스 산업 허브, 네. 세 번째는 글로벌 푸드 허브. 새만금의 그 적지다 글로벌 푸드 허브가. 그래서 글로벌 푸드 그 3대 허브를 제시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3대 허브가 제대로 이제 그려진다면 네. 명실공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을 강력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만금이 지금 현재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이제 그런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인데요.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앞으로의 청사진도 저희가 좀 그려봤습니다. 네, 동북아 경제 허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새만금.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새만금에 민간 기업의 투자가 무려 10조 원이나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10조 원의 투자 유치 규모는요. 과거의 9년 동안의 총 투자 유치 금액에 비해서 무려 6배를 달성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셨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가 좀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새만금에 관심을 갖느냐. 이게 네. 바로 정부 정책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맞습니다. 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새만금 TF팀을 구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국정 과제, 새만금에 뭐뭘 할 것인가, 그걸 정리를 하는 과정에 그런 1호가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국 지정이었어요. 네. 근데 국제투자진흥국 지정도 국회에서 계류가 돼가지고 통과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 바로 국제투자진흥국 지정을 하고 국회에서 통과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100% 면제, 소득세 100% 면제 3년간, 50% 2년간 면제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때부터 문의가 시작된 거예요. 아, 새만금에 우리가 둥지를 틀어도 되겠다. 새만금이 광활한 땅에 우리가 기업들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의견들이 이제 조금씩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정부가 2차 전지 특구 지정을 해줬어요. 네. 2차 전지는 또 새만금이 제일 전라북도가 늦게 출발했어요. 다른 데 비해서. 근데 지정이 또 정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제투자진흥국 지정과 2차 전지 특구 지정이 되니까 기업들이 그때부터 물밀치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LS그룹, S온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런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가 우리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잖아요. 네.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많은 또 지원을 많이 해준 거예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네. 용폐수 공동 관료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철폐해주고 근로 규제 철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장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왜 새만금에 이렇게 둥지를 뜨느냐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첫째 그런 정부 정책,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성. 땅이 넓으니까요. 땅이 크잖아요. 확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SOC 사업이 다 갖춰진다. 2030년까지 그럼 드라이포트 SOC까지 갖춰지니까 인프라도 중요하죠. 예,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수출 수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개 2차 전지도 다 수입 수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저렴한 토지, 땅값이 또 다른 데 비해서 엄청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원스톱 지원센터. 새만금청은 그래서 다른 데서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까지 하려면 3년, 4년 걸린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새만금? 근데 새만금은 6개월 안에 우리가 다 해줍니다. 패스트 왜냐하면 트랙이네요. 다른 지역은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 산자부, 국토부, 그다음에 또 광역단체, 많은 또 부처들이 지방 또 얽혀 단체까지 있죠. 싹 거쳐야 되는데 유일하게 새만금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 상담부터 인허가까지 네. 다 한 번에 해줘요. 6개월에 끝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편리하죠.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해주니까 그런 면이 그런 한 4가지 정도가 아주 확실해서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럼요. 4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네. 기업 유인책을 이제 어느 정도의 기반을 제대로 다진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예. 기반으로 해서 이제 10조 원대 투자 유치도 성공을 예. 하신 건데 예. 저희가 기대되는 부분이 이에 따른 경제적인 예.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예. 고용 유발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직접 고용 유치는 한 13,000명 정도 되고요. 네. 생산 유발 효과는 경제 효과는 한 27조가 됩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 효과는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2017년도에
군산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됐었어요. 고용 위기 지역. 네. 그때 현대중공업 빠져나가고 지혜 대기업들이 뭐 많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빠져나갔죠. 고용 위기 됐는데 올해 그 고용 위기 벗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벌써 이제 조금씩 들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고용 위기 벗어났거든요. 그럼 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글로벌 푸드허브가 되면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블루오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런 성장 산업이 반드시 될 것이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LS그룹, SK온, 예. LG화학 등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유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몰리는 이유, 앞서서도 뭐 몇 네. 가지 짚어보기는 했지만 네.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때 네. 어떤 메리트와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래서 저도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새만금을 그냥 했더니 새만금 또 지금 공무원들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러려고는 그런 분위기. 네. 또 기업이 들어오면은 핑계 대지 않고 뭐든지 막 서비스 해주려고는 그런 공무원 자세. 네. 이런 공무원들이 박혀 있다는. 그래서 그건 우리 이 정부는 네. 그 친기업 정책의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살아야 그죠. 기업이 살아야 국가의 건전성이 확보된다. 기업이 살면은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또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건전 재정이 확보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기업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새만금이 가장 기업을 이 친환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새만금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면 청장님의 이 열정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네. 개발청에서 얼마나 기업들의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네.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보면 또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합니다.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혹시 네. 2차 전지에 특화된 어떤 부분이 있는 걸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게 4대 핵심 요소예요. 네. 그 4대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도 그동안 보면 외국들이 뭐 세계적인 1, 2위 다투는데 이제 새만금에서 세계적으로 1, 2위 다투는 기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그런 전략은 그런 밸류체인을 구성한 것은 새만금이다 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또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직 문의가 네.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2차 전지 기업이 또 그 시장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요. 한 2,000조 좀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이은 미래 먹거리. 네, 그럼요. 반도체보다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그 밸류체인을 형성하면서 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유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안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2차 네. 전지에만 너무 이거 편중된 거 아니냐 예, 하는 예, 예, 우려의 예. 시각도 다소 좀 예. 있긴 한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R&D 산업 이런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여러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분야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네. 또 자동차 산업도 지금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산업단지 구성을 좀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 대기업들 뭐 이미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대기업만큼 중요한 게 또 외국 기업에 대한 유치도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과제로 꼽힐 것 네,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속도를 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외국 기업도 지금 이번에 10조 1천억 중에 4조가 외국 기업 됩니다. 4조. 그도 2차 전지 중심 기업이지만 다른 또 산업도 해서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미국을 갔다 왔고요. 네. 또 곧 중국도 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산업이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대국이죠. 그런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래 미국 가서 이제 상공회의소도 연합도 하고 또 중국 이번에 가서는 이제 그런 중국의 대기업들 국영 기업들하고 지금 MOU도 체결하고 협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앞으로 외국 기업들을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그 외국 기업들이 들으면 그만큼 또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정말 많은 힘을 쏟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나 기업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 규제를 과감히 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전담팀도 만드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7월 7일 취임했는데요. 취임 이후에 몇 가지 팀을 만들었어요. 가장 네. 역점 드는 것이 킬러 규제입니다.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하셔서
모든 킬로게이지 철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킬로게이지 지금 바로 만들어서 규제를 약 한 44개, 44개 정도 발굴을 해서 지금 한 반절은 지금 철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오려면 입주 심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갔더니 입주 심사가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거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 검토를 해서 6, 7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심사를 받으려면 네. 서류 뭐 한 6장, 7장만 제출하면 돼요. 그동안 얼마나 뭐 편합니까? 예, 50장, 60장째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폭 낮췄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규제는 풀어야 된다 하거든요. 네. 지금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이 더 기업들이 알아서 공장도 잘 증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원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도 바뀌어가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네. 그 공장 부지의 네. 생태 면적과 관련된 부분도 네. 조율을 좀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요.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이제 주세요. 다른 건 저희들이 이제 도로가 다 돼 있잖아요. 공장에 탁탁 끊어 도로가 돼 있는데 그 도로를 이 좀 폐지를 해둘라 하는 거예요. 10만 평이 해야 되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 네. 그걸 폐지를 하려면 다른 지역은 정부, 산자부, 국토부 맞아요. 뭐 전부 다녀야 됩니다. 몇 시간도 년 오래 걸려요.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단시간 만에 한 10일 만에 다 해서 폐지해주고. 10일 만에 이게 처리가 그러면요. 됐나요? 그걸 딱 해서 정리해서 협의하고 해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기업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걸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업과 대화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해체해주고 또 이제 그 기업 공장을 예를 들어서 뭐 10,000평, 10만 평을 가지면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부지다 활용도가 낮아요. 그걸 또 막 철폐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새만금에서는 활짝 열자. 네. 그것이 저희 새만금청의 방침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원스톱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네. 규제들이 철폐가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또 하나 네. 보면 2차 전지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 흑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보면 유해 업종으로 이게 출연율이 굉장히 네.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산단 내 입주가 좀 제한이 돼 있다가 네. 이 부분도 좀 규제 개혁을 통해서 네네. 답안을 찾았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 유해 업종으로 해서 산단에 못 들어왔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인조 흑연은 유해가 없거든요. 제조업으로서. 그래서 바로 풀었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풀으면서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가치 사슬에 대한 그런 걸 확실히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 타파라고 할까요? 개혁이 좀 발빠르게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텐데요. 이 부분을 새만금 개발청에서 앞장서서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기업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 부지가 부족할 정도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 부족한 용지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을 그러면서 보니까 그 산업단지 용지가 전체 1억 2천만 평에 9.9%뿐이 안 돼요. 너무 적은데요. 근데 9.9%에서 또 쓸 수 있는 건 9.9%는 도로, 그렇죠. 또 뭐 공원, 인프라 뭐 이런 환경 거 알려야 인프라 다 되죠. 나누니까 4.5%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4.5%까지는 택없이 부족하죠. 네. 그리고 지금 산단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막 계속 문의를 하는데 땅을 못 주는 거예요. 토지를 못 주니까 지금 기업들이 지금 뭐 올 수도 본 기업들이 몇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매립을 1년 앞당겨라 정부에서 해가지고 또 발빠르게 정부에서 해주셔가지고 네. 1년 앞당겨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10월에 이제 또 분양을 시작합니다. 네. 네, 분양 시작하는데 그 땅도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지금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본 계획을 2년 동안 그리면서 네. 이 첨단 산업단지 용지를 대폭 늘리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저희 새만금청 방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산업단지가 부족하지 않게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걸 다 갖추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입주한 기업들이 잘 운영되려면 저희 앞서서 또 인프라 이야기 좀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도로나 교통 이런 사회적인 기반 시설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 이는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은 네. 2030년까지 완료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동서남북도로 이제 준공을 했고요. 네. 이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4차선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완공돼서 내년에 이제 개통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또 지역 간 연결도로라고 1조 1,000억을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도로가 완공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지금 공항이 이제 입찰해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공항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항만은 2선석이 내년에 완공돼서 내후년에 이제 개통을 합니다. 항만이. 그리고 철도는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이제 철도 용역이 시작되고요. 철도 인이 철도가. 그러니까 그런 내출 사업들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예요. 이 산단에 첨단 산단에 이렇게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갖춰 있는 데 새만금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속도를 내고 이게 뭐 좀 진척이 지지부진하면 걱정인데 이미 뭐 도로, 공항, 철도, 항만이 준비가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 있어서는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시는 기업들 많을 텐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인력 유치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인력 유치와 관련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기업들의 어떤 정주 거점이 될 수 있는 수변 도시도 조성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좀 됐나요?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이제 가동원 기업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하고 전북의 그 대학하고 지금 MOU는 일단 체결했고 또 MOU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들하고 그 대학, 고등학교 또 전문대 이렇게 해서 1:1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전문 인력, 근로자 100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대학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그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니까 기업들도 흔쾌히 자기들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MOU만 체결해서 되다 보면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 기업과 한 대학을 매치를 시켜줘서 어떤 분야, 어떤 전공 분야가 필요하면 그걸 교육을 시켜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만족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이제 수변 도시 관련해서는 좀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고 있나요? 네, 수변 도시는 이제 200만 평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올해 80만 평만 지금 분양을 시작합니다. 80만 평 분양하는데 거기 바로 이제 수변 도시 옆에 항만이 조성돼 있어요. 항만이 조성돼 있는데 그제 정부에서 크루즈 항으로 지정을 이제 해 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새만금을. 그래서 2027년에 크루즈도 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변 도시가 바로 분양이 될 것이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평에 대한 분양을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 도시는 베네치아처럼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10조 유치에 이어서 지금 새만금 준비 산업이 척척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현황과 함께요. 그간의 성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청사님의 말씀 저희가 쭉 듣다 보니까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의 핵심이 되겠구나 그런 청사진들이 하나하나 그려지는데요. 앞으로의 이야기, 미래의 모습에 관한 그림들 저희가 또 그려볼까 합니다. 자, 특히나 올해는요, 이렇게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새만금이 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백지 상태에서 빅픽처를 그려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3대 허브를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대 허브를 중심으로 이제 그림을 새롭게 그려나간 거거든요. 그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산업단지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첨단 산업 허브 첫째는 가장 중요한 첨단 산업 허브.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푸드 허브. 글로벌 푸드 허브는 네덜란드의 노트르담 항에 지금 50년 됐어요. 네덜란드가 그 과일이나 무슨 식품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 유럽이 약 5억 5천 인구 시장에 70%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생명 흑자가 약 400억 불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적자가 300억 불이에요. 농생명 적자가.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네. 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1위에서 10위 기업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야, 이 동남아에 어디가 최고 적지냐. 동남아 생활 환경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새만금에 저희들이 유연을 하려고 지금 네덜란드의 그 세계 농협 1위 대학 와게닝 대학을 끌어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 뭐 MOU를 체결하신 예, 새만금하고 거죠?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농생명 관련 기업들이 좀 새만금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래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또 이 새만금 반경에 그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이내에 약 15억에서 20억 인구가 삽니다. 훨씬 유럽보다도 시장성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K-팝 푸드 때문에 K-팝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음식 문화도 다 대한민국 걸 그냥 아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들어오게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식품 기업과 조인트 벤치를 해서 새만금에 등주를 틀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벌 푸드 허브를 또 우리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에 특화된 이제 3대 허브를 조성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식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새 뭐 네. K푸드가 엄청난 인기를 그렇죠. 끌고 있어요. 예. 불닭볶음면이라거나 뭐 네네. 라면, 뭐 김치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많은데 예. 새만금에서 뭔가 이를 특화해서 만들 네. 만한 사업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네. 네, 식품 푸드 관련된 TF팀을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식품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농림식품부하고 전라북도에 또 10억을 만들어서 지금 그 국제적인 네. 식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이제 곧 나오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식품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지금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그래서 용역 결과가 좀 나오나요? 그렇죠, 나오죠. 올해 안에 나옵니다. 올해 안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들, 큰 식품 산업들과 외국의 그런 대기업 식품 기업들을 조인트 벤치해서 네. 그런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네. 그 K푸드가 지금 엄청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네, 물 그래서 들어왔을 때도 줘야 된다고 지금 뭔가 이렇게 네. 전투하고 있는 식품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새만금으로 좀 모여가지고 하나의 예. 시너지를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렇죠. 많이 그래서 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다 어느 국가든지 지금 자랑스럽게 다 먹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품 관련된 글로벌 푸드 허브를 새만금의 전용을 한번 만들어내자. 또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연대한 익산 식품 클럽과 새만금의 글로벌 푸드 허브를 연계한 식품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면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3대 허브 중 하나가 바로 관광 마이스 허브를 좀 지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마이스 관련 산업이 시장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 예. 뭐 관련 방문객 규모도 크고요. 사실 예, 이렇게 예, 되면 예. 일인당 와서 쓰는 소비하는 돈도 크고 예,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어떤 불경기를 예. 이겨내는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고민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새만금에서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계세요? 지금 마이스 산업은 복합 리조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복합 리조트에 이제 전시, 그렇죠. 뭐 박람회. 그다음에 관광 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 라스베가스를 갔었어요. 아. 라스베가스가 전에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시 중심으로 바꿔가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 뭐 전자 박람회 하면 세계 국가들이 다 옵니다. CES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박람회 그런 전시로 바꿔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직접 목격하고 왔어요. 그래서 새만금에 그런 복합 리조트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마이스 산업을. 네. 그래서 새만금에 일단 뭐 복합 산업을 한다면 카지노를 비롯해서 뭐 골프장, 그다음에 전시,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 산업, 그렇죠. 말 산업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엔터테인먼트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방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광 마이스 산업에 대한 또 특히 디즈니랜드가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러네요. 네. 홍콩, 뭐 중국, 도쿄 다 있잖아요. 일본 네.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만 없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그러면 어떻게 전국에서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그럼 미니 디즈니랜드라도 또 우리나라에 사파리가 없거든요. 어린이들 위한 사파리 국가 정원이 없어요. 네. 사파리. 그래서 이 새만금에 그런 농생명지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사파리 국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반드시 넣어서 그런 관광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까지인가요? 네, 이게 내년 설립이? 말까지. 그러면 이것도 용역 올해 끝나서 네. 내년 초에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겠네요. 그러면요, 다 나옵니다. 이런 글로벌 푸드허브에 대한 용역은 올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내년까지 하는 전체 기본계획에 빅픽처에 이걸 같이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살펴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정부 공약 중 하나가 새만금의 메가시티화입니다. 네. 새만금 3대 허브 조성과 함께 메가시티로의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추진 방향과 경과가 좀 궁금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저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오셔서 네. 메가시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군산, 김제, 부안을 겪는 메가시티인데 저는 익산까지 포함한 그래서 100만 도시의 메가시티를 만들자 하는 것이 구상입니다. 왜냐하면 1000만 도시죠. 네? 1000만 명의 도시 저희가 메가시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000만 명 메가시티라고 네.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100만 적은 명으로. 메가시티 100만 명 네. 우선 100만 명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100만 명 정도의 도시가 돼야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외국 시하고도 경쟁이 생기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익산까지 포함한 메가시티를 조성하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메가시티 조성해서 100만 도시가 되면 더 기업이나 마이스 산업이나 글로벌 산업이나 더 발전하죠. 또 예술 사업도 정부에서 더 지원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100만 도시가 된다면 이제 우리 그 후손들이 수도권에 안 들어가도 새만금에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100만 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새만금에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새만금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좀 이루시겠다라는 말씀 네네. 같은데, 자,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탄소 중립이 무역 장벽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도 조금 궁금해요. 네. 뭐 아리백이나 CF100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또 들어온 입장이 아리백에 상당히 새만금이 좀 잘 돼 있다는 입장이고 네. 또 윤석열 정부는 이제 CF100을 대통령께서 미국서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유럽에서 38개국이 모여서 CF 정책에 대한 포럼을 했어요. 네. 그때 한국이 참석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CF에 대한 그런 협회가 창립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CF의 무탄소 정책의 세계적인 그런 지역을 새만금으로 만들자 해서 CF 그런 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MOU를 체결해서 새만금이 무탄소 정책의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리백 플러스 CF100 네. 또 CF100과 관련된 그런 무탄소 정책을 새만금에 반드시 접목을 시키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CF100이라는 게 보면요, 여러분 기업의 이제 사용 전력의 100%를 어떤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거나 뭐 구매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구상인 건데 지금 뭐 어떤 MOU나 뭐 연합과의 이야기도 좀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에너지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업들 들어오고요. 네. 기업부터 들어오고 이제 아리백에 대한 그 신재생 에너지에 플러스 이제 소형 원전 그다음에 수소 네. 이런 것이 무탄소 정책이니까 그런 걸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기업들이 지금 문의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새만금에 담을 것인가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만금 관리 기본 계획 이제 내년에 재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그림을 통해서 미래 100년 대계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말씀 앞서서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네, 그 기본 계획은 이제 2008년도에 그려온 것을 지금까지 10년에 이제 국무회의 통과해서 정리가 됐고 지금 14년 됐거든요. 사실 변화할 시기가 되긴 했어요. 네, 그동안에는 부분 변경만 했어요. 부분 변경만 조금씩. 예를 들어 전 정부에서는 뭐 신재생에너지, 그 정부에서는 이제 한중 경업단지 뭐 이렇게 조금씩 부분이 생겼는데 우리 정부는 친기업 정책에 대한 새롭게 완전히 틀을 바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올해 15억, 내년 15억, 30억을 예산, 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30억은 엄청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 시켜라. 완전히 기업 중심의 그런 기본 계획을 그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런 기본 계획을 그려나갈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기본 계획 그리면서 뭐 6대 과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6대 과제 뭐를 담아서 어저께 네. 최철에 이제 그 기본 계획 그리는데 기술, 학술, 용역이 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용역팀이. 그래서 어제 이제 새만금청에서 한 200명 전문가 200명이 모여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첫 네. 회의하면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그려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어제 첫 회의를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3대 허브에 맞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기본 계획을 그려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가 전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정치권 이런 화합과 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소통은 잘 되고 계세요? 예, 지금 그 새만금청은 총리실에 네. 새만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고 의결 집행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총리실에 새만금 지원단이 있어요. 지원단은 우리 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은 총리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고요. 또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리님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여러 가지 그런 새만금 관련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 여러 개 부처가 관련돼 있어요. 기재부,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또 환경부 네. 이런 부처하고도 협의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농림부나 환경부가 뭐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새만금청에 그 인허가권을 새만금청에 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2천만 평의 개발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는 새만금청이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유관 기관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잘 해야 돼요. 산자부.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네,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기업 10조 유치를 했는데 산자부가 엄청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 기재부는 기업 유치하는 그런 예산. 그렇죠. 예, 예산을 또 많이 해줬고. 또 농림부는 이제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 농림부하고 또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나 하고. 네. 또 환경부 이제 환경 생태용지 이런 걸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새만금 그 총리실 새만금 위원회에 그 장관들하고 저랑 다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는 총리실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협의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역시나 유효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청장님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정말 분주하게 동분서주하시면서 발빠른 행보들 보여주고 계시는데 소감과 함께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전해주시죠. 네. 새만금은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이렇게 지원과 또 성원을 해주니까 그런 거 10조 유치를 했고 또 앞으로 글로벌 푸드허브나 마이스 산업이 이제 정상화돼 가고 있고 또 기본 계획을 2년 동안 그리고 있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청장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새만금의 이번에 기본 계획 그리는 것이 앞으로 100년, 1000년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을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그런 중요한 먹거리 또 성장 동력 산업이 융합이 돼서 네. 그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새만금청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요. 아무래도 청장님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대표하는 인물이신 만큼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 한마디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 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맞아요. 속도를 내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기쁘거든요. 맞아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이제 새만금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전략을 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큰 성장 동력 산업과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이 담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새만금은 반드시 새로운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새만금은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낼 사업입니다. 오늘 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새만금이 가지고 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되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서해 앞바다를 메운 새로운 땅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새만금. 그 출발은 바다의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도전은 기회가 돼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빛내주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전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센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